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암기는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중요 사항에 대한 암기가 되어 있다면 파생된 개념이나 그와 관련된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암기할 사항은 더 잘 암기할 수 있고 암기할 범위도 훨씬 줄어들게,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파생된 개념이나 관련된 개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왜 그러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암기가 더 잘, 결국 기본 개념, 파생 개념과 이를 확인하는 유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수 유형의 문제를 반복할 시간에 다른 개념을 융합한 문제 등 고난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시험 시간에 문제를 처음 개념 공부를 할 때부터 이게 왜 필요하지? 그렇다면 그 전제 조건은 뭘까? 궁금증을 가지면서 공부하는 것이 단원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궁금증을 가지면서 하는 능동적인 공부를 하는 것. 개념에 대한 이해가 주가 되는 공부 방법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실 것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주가 되는 공부 방법이 좋다고 해서 암기할 사항이 전혀 없다거나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거나 많은 문제풀이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후 끝까지 들어보신 이후에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또는 개념서는 기본 개념이 무엇이며 이를 공식화, 수식화했을 때 어떠한지를 서술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개념이 무엇이며 이와 연관된 형태는 무엇인지 서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를 확인하는 문제를 제시하는 형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전된 유형의 문제 등을 포함해서 연습 문제 또는 단원 종합 정리 문제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 체계에 따라 학생들도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단원 전체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보다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원 전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면 필수 유형의 문제를 풀 때라도 그때그때마다 개념 부분의 일부분만 조각조각 찾아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책을 덮으면 무엇을 배우고 익혔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문제들은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지식으로밖에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 개념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이해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암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개념 공부에서 암기할 것이 있다고 해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먼저 암기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암기는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중요 사항에 대한 암기가 되어 있다면 파생된 개념이나 그와 관련된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암기할 사항은 더 잘 암기할 수 있고 이해가 되어 있으므로 암기할 범위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개념, 특히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문제들로부터 개념 부분의 조각조각만을 찾아서 이를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에게는 단편적인 지식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암기가 잘 안 되며 암기할 사항도 암기할 범위도 많아지게 됩니다.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파생되는 개념에 대한 이해의 관련성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의 개념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여기에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나오는 점과 점 사이의 좌표평면상의 거리를 나타내는 공식을 알고 있다면 고1 과정에 나오는 원의 방정식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중학교 2학년 과정에 1차 함수 단원에서 함수의 개념이 독립변수인 x값에 따라서 종속변수인 y값이 오직 하나로 결정되는 관계 또는 오직 하나로 대응되는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직선 x는 2는 함수가 아닌 반면에 직선 y는 3은 당연히 함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학교 1, 2학년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농도, 속력, 속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듯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파생된 개념이나 논리적으로 관련된 개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식이 있더라도 왜 그러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암기가 더 잘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이해보다는 암기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간의 변형만 가져와도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과서, 개념서, 문제집의 많은 필수 유형의 문제는 기본 개념이라 그로부터 파생된 개념을 단순히 문지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 많습니다. 개념에 대한 철저한 학습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필수 유형의 문제를 푸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러한 필수 유형의 문제풀이는 개념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개념 공부입니다. 따라서 필수 유형의 문제를 풀 때에는 이론이나 공식 등 그 개념과의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풀어야만 합니다. 개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잘 되어 있고 개념과의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필수 유형의 문제를 풀게 되면 기억에 오래 남아 그런 필수 유형의 문제를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잊혀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그다지 많이 반복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기본 개념, 파생 개념과 이를 확인하는 유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수 유형의 문제를 반복할 시간에 기본 개념이나 파생 개념을 보다 발전 확장시키는 문제, 다른 단원의 개념을 융합한 문제 등 고난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력과 성적의 향상을 위해서 시간의 효율성을 더 높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잘 되어서 개념이 숙지된 상태라면 더 나은 실력의 향상을 위해서 고난도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이 제대로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난도 문제를 푼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풀었다 할지라도 틀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 경우 정답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정답 해설에 암기에 의존하게 되며 약간의 변형만 있더라도 또다시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개념이 제대로 숙지되어 있으면 고난도 문제라도 자신만의 실력으로 풀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만의 실력으로 풀게 되면 자신감도 갖게 되고 고난도 풀이에 대한 흥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못 풀더라도 정답의 해설을 보면서 기본 개념이나 파생 개념 중 어느 부분이 응용되고 적용됐는지 또 다른 단원의 개념을 융합한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개념 중 어느 부분을 이용했는지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수학 점수가 높으려면 시험 문제 중에서 많은 문제를 맞춰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적법한 방법으로 많은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스스로 문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소위 찍기로는 불가능합니다. 객관식 문제의 경우 보기가 대체로 5개이고 게다가 주관식 문제, 서술형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험 시간에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요? 시험 시간에 그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이 무엇이며 그 조건에 적용될 개념이 무엇인지 먼저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념 내용이 무엇인지 숙지된 상태가 필요로 합니다. 또한 시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익숙한 문제 유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빨리 그리고 정확히 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시험 전에 공부를 잘 해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 해두는 것일까요? 평소의 개념 공부에서는 특히 처음 개념 공부를 할 때부터 이게 뭐지? 이게 왜 필요하지?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지? 그렇다면 그 전제 조건은 뭘까?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되고 활용되고 있나 하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단원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문제풀이 공부할 때는 처음 보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적용되는 조건이 뭐지? 적용할 개념 공식은 또 뭘까? 그 개념 내용이 뭐였지? 하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문제의 내용을 이해하고 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틀린 문제나 모르는 문제는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반드시 다시 풀어보고 그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올 것에 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해야 합니다.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면서 하는 능동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단순히 개념과 문제의 유형을 암기하면서 하는 수동적인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실력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시험장에서 유감없이 발휘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념서 공부 방법법, 유형 문제집, 심화 문제집의 활용 방법, 나아가 학교 수업의 중요성과 구체적 시험 대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